예,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수도, 대외 경제도 좋지 않아서 성장률 전망이 2%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투자와 소비를 살릴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오늘 발표 내용을 직접 조율하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모시고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점점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많은 국민들도 좀 이게 피부로 느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발표하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 예. 또 무역 갈등에 인해서 무역의 성장률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방 리스크에 대응을 해서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데 최우선의 과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선은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한 세제 지원 3종 세트를 마련을 했고요. 예. 그 첫 번째로 보면 저희가 이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투자세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또 원래는 19년 말까지 일몰이 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3년간 연장을 해서 22년 말에 연장하는 걸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 위에도 가속상각 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소비나 관광 같은 내수 확대하는 것에도 많은 주안점을 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원래는 금년 6월 달로 끝나게 돼 있었는데 그 6개월 연장을 했고 네. 그 이외에 이제 15년 이상 노후차를 가지신 분이 만약에 이제 신차를 교체를 하시게 되면 그 개소세를 또 추가적으로 6개월 인하하는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고효율 가전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구매 금액의 한 10% 정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다시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또 그 시내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3,000불에서 5,000불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K-팝 하시는 분들, K-팝 스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한류를 활용하는 저희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K-컬처 페스티벌을 1년에 2차례 개최를 하도록 했고 예. 금년 9월,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도 저희가 당초에는 한 2조 정도 이번에 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2조 3천억으로 그 한도를 확대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가장 어려운 점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에도 총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 정책 금융을 추가로 한 7.5조 원 정도 공급을 하도록 했고 그 외에도 앞으로도 업종별 수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포용 성장 부분에서 보면 사회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52시간제와 같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빨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성을 높이도록 보완할 건 좀 보완을 하고 속도를 낼 것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살펴보니까요. 2.6에서 2.7%에서 2.4에서 2.5%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치만 듣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낮아졌다는 거, 이걸 낮췄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저희 한국 경제에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크게 둔화가 돼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좀 당초 생각보다 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17년, 18년도에 굉장히 호황을 봤던 반도체 상황이 19년도에 이로써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번에 G20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갈등은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수출과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데요. 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건설 투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비 투자가 거의 두 자리 숫자의 마이너스를 보일 정도로 크게 낙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또한 지금 7개월째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의 의존도가 한 70%가 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수출과 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외 여건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여건이 좀 불확실합니다만은 그래도 추경이 저희가 6.7조 원에 마련한 추경이 좀 통과가 되고 또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또 아마 하반기 들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도 업황이 좀 업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그리고 또 이런 경제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 통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국회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이 6조 7천억 원의 그 추경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얼마큼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생각을 했을 때 추경이 한 6월 달쯤에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추경이라는 거는 이제 통과 시점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요? 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0.1%포인트 정도의 성장이 조금 추경으로 통해서 0.1%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추경으로 인해서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네네.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한 뭐 그 정도 수준의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앞서 투자 부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방안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생산성 향상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공장 자동화와 같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그 세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현재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1%, 3%, 7%를 지금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2%, 5%, 10%로 최대 10%까지 그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세 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뭐 물류산업 첨단 시설이라든가 송위관 및 열수송관, 또 LPG 시설, 위험물 시설 추가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가 됐고 원래는 이제 저희 19년 말에 이것이 투자세 공제가 끝나게 돼 있었는데 그 21년 말까지 그 일몰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속삼각제도도 6개월 동안 한시 확대를 해서 그것도 현재 이제 대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속삼각 특례 일몰도 19년에서 20년 6월까지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세제 지원이 예. 계획된 투자를 좀 앞당기고 또 당초 투자 규모가 추가로 확대가 된다면 그 효과로 인해서 투자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 저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또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소비도 촉진될 것이니까 선행 경기가 이제 선순환될 텐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 근본적으로 뭐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투자력이 없다기보다는 경기 전망도 안 좋고 뭐 돈은 갖고 있지만 투자 환경이 좀 조성이 안 됐다 이런 어떤 판단도 많이 실제로 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투자하실 때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시느냐 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시장이 최근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고 또 세계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서 이 수출도 계속 또 감소를 하다 보니까 예. 경영 실적도 악화되고 사실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또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이 이 투자 결정을 하실 때 한시적인 투자에 따라서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네. 그 투자의 결정을 좀 더 당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뭐 규제를 좀 줄여주거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줘서 계획적인 계획을 하고 있던 이제 투자를 좀 빨리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정부가 그동안 이제 2차례에 걸쳐서 그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그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행정 절차의 처리라든가 또 이해관계 조정 등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애로를 해소해 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그 화성의 복합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테마파크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관계기관에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 부분들을 저희가 빨리 해소함으로써 그 접근성을 개선을 하고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산의 석유 화약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업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 공업 용수를 좀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공장이 적극 가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 R&D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캠퍼스가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 지금 도매 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도매 시장이 옮겨갈 부지를 저희가 마련을 해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투자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 외에도 또 추가로 계획 중인 게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도 지금 현재 몇 가지 더 발굴된 거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 애로의 이해관계 조정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번에는 발표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몇 가지 더 프로젝트를 더 발굴을 해서 국민들께 발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저희한테 전해주셨던 내용 중에 자동차 세금 감면 방안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기존의 것을
연장하는 것도 있고 새로 도입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존의 제도를 연장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현행 5%에서 3.5%로 낮춰주는 그 개별 서비스에 인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금년도 6월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을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소 전기 자동차 구매하실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를 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금년 말까지만 시행이 되고 끝나게 돼 있었는데 그걸 22년 말까지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이 된 것은 15년 이상 노후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교체하실 경우에는 개별 소유에 그 한시적으로 한 70% 정도를 더 인하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6개월 정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한도는 100만 원 이게 되겠습니다. 네,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가 상당히 좀 경색돼 있는 상황이어갖고 이번에 그 어떤 그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뭐 개소세 감면이나 노후차 교체 지원 대책은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아무래도 개별 서비스가 감면이 되면 그만큼 이제 승용차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승용차를 구매하신 유인이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실제 예를 보면 저희가 이제 개별 서비스를 18년 7월부터 30% 정도 감면을 했는데 시행 전 6개월의 경우에 보면은 그 자동차 판매가 전년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시행한 이후에 보면 6개월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플러스 2%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그 세제 지원이 승용차의 구입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저희가 2009년도에도 한번 노후차 교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보면은 뭐 지원 대상한 노후차가 한 380만 대 정도 됐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게 거의 10%에 가까운 거의 10만 대 가까운 차를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면 그 이번에 지원 대책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와 소비를 살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고용 전망은 오히려 좀 당초 전망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작년 경우에 보면 이제 고용이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 9만 7천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취업자가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1월하고 5월까지의 고용 숫자를 보면 실적을 보면 예. 1월에서 5월까지 평균이 19만 2천 명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저희가 15만 명 정도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치를 상당폭 이렇게 상회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20만 명으로 그 전망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이건 아마도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꾸준히 해왔던 일자리 사업 확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에 따라 나오는 그 서비스업들에 나오는 도섬업들의 이제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 신산업 분야에서도 고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회복세의 영향이 아니랄까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 재정을 동원을 한 일자리 사업이 과연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라는 말씀들을 좀 주시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에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해에 한 24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앞으로 10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 2배 가까운 47만, 한 48만 명 정도의 고령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취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원래 기존에 일하던 자리에서도 좀 물러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일자리를 줘서 남은 여생 동안 일을 하면서 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재정을 통한 일자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최근 고용 상황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숙박 고용업, 숙박 음식점 같은 서비스 중심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 촉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모시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